인간이 가장 큰 절망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순간에 이르는 때일 겁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에드몽 단테스. 누구나 인정하는 유능한 선원이었고 아름다운 약혼녀가 있었으며 미래는 밝았죠. 하지만 어느 곳 어느 시절이든 너무 잘 나가면 질투를 낳기 마련입니다. 그의 승진을 시기한 동료, 그의 여인을 탐낸 친구,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검사, 이 세 명이 공모해서 단테스를 한순간에 보내버립니다. 단테스는 영문도 모른 채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바로 이 거대한 낙차, 이 부조리한 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책을 보고 정글북의 북마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말이죠. 복수라는 인간의 원초적 감정을 가장 우아하고도 잔혹하게 그려낸 대서사시라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듀마가 쓴 이 소설은 발간 이후 많은 감독들에 의해서 영화로 옮겨졌는데요. 그 정도로 매력적인 이야기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원작 소설을 각색한 영화로는 2002년에 제임스 카비제를 주인공으로 만든 작품이 가장 유명했는데요. 22년 만에 프랑스가 각 잡고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새롭게 만든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전작을 뛰어넘는 재미와 완성도로 2024년 934만 명의 프랑스 관객을 동원하며 프랑스 박스오피스 2위와 프랑스가 제작한 영화 중 최대 흥행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서사는 크게 세 장의 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은 상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래진 것 같던 에드몽 단테스가 지인들의 모함과 질투로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단테스는 탈출이 불가능한 망망대해의 감옥에 투옥되는데요. 죽을 때까지 개돼지나 다름없는 대접을 받으면서 까마득히 보이는 하늘만 올려다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차라리 사형을 당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장은 부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던 게 고작이던 단테스는 옆 감방에 있던 파리아 신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중세 템플 기사단의 마지막 계승자였던 파리아 신부는 단테스에게 언어, 철학, 역사 등 다양한 지식을 전수하고 템플 기사단이 오랫동안 모아놓은 엄청난 보물이 있는 장소를 알려줍니다. 덕분에 단테스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죠. 백작의 재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한화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3장은 심판입니다. 파리로 돌아온 백작은 세 원수, 페르낭, 당글라르, 빌포르를 하나씩 파멸시켜 나갑니다. 백작은 원수들이 가장 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즉 당글라르의 돈, 빌포르의 명예, 페르낭의 권력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식 복수의 정수인 거죠.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복수 계획은 무섭도록 치밀합니다. 그는 미리 섭외한 일당에게 페르낭의 훈장을 훔치게 한 후 뒤쫓아온 페르낭의 아들 알베르를 구해줍니다. 아들을 구해준 감사를 표하는 과정에서 페르낭과 당글라르 빌포르는 백작과 인연을 맺게 되죠. 백작은 앙젤로와 하이데를 미인계 도구로 이용해서 당글라르의 딸 유제니와 페르낭의 아들 알베르를 유혹합니다. 백작의 정체를 메르세데스만 여자의 육감을 통해서 유일하게 알아보지만 100%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백작의 첫 번째 복수 대상이 된 사람은 당글라르였습니다. 백작이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서 당글라르의 함선들이 실종되었다는 기사를 내자 회사의 주식은 그대로 폭락하고 말죠. 페르낭이 그 소식이 거짓이라고 알리자 당글라르는 머리를 씁니다. 이때 폭락한 주식을 사들여서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백작에게 거금을 빌립니다. 당글라르는 신문사 발행인 헬리팩스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합니다. 주식으로 돈 벌고 고소로 돈 벌자는 일타쌍피 전략이었는데요. 백작은 재판 시기에 맞춰서 대기 중이던 일당에게 당글라르의 상선을 박살내라고 지시합니다. 헬리팩스 대리인으로 나선 카발칸티 공작은 당글라르의 상선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니까 고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후에 어린 시절 자신을 산채로 묻으려 했던 생부 빌포르의 범죄를 폭로합니다.
망신살이 뻗칠 대로 뻗친 빌포르는 법정을 떠나던 중에 앙드레에게 피살됩니다. 앙드레 역시 경찰들의 총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하죠. 이 부분은 좀 의외의 전개였습니다. 아버지가 동맹군이던 하이데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인 후에 하이데마저 노예로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알베르는 분노에 휩싸인 나머지 오히려 백작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황당한 짓을 저지릅니다. 사랑의 눈이 먼 하이데는 백작의 은혜도 잊은 채 자비심도 없냐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이래서 싹 수 없는 인간은 함부로 거두면 안 된다는 거죠. 백작의 정체를 확신하게 된 메르세데스는 아들의 목숨을 제발 구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귀하게 자랐을 뿐 세상 물정은 전혀 모르는 알베르가 불쌍했는지 백작은 알베르를 살려주고 하이데와 함께 떠나도록 합니다. 아들과 아내에게 버림받은 페르낭은 백작에게 달려와 검으로 결투를 벌인 끝에 중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백작은 메르세데스에게 이별의 편지를 남긴 후 언제 끝날지 모를 여행을 떠나게 되죠. 백작이 예정을 못 잊고 메르세데스에게 질척거리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감독은 깔끔하게 이야기의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의 흥행은 거의 대부분 주인공 에드몽 단테스를 연기하는 배우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인물이지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두 개의 영혼을 아주 완벽하게 연기해야 하니까요. 순수하고 열정적인 청년 에드몽 단테스와 차갑고 지적인 복수의 화신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자연스럽게 연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단테스 역을 연기한 피에르 니네이는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단테스 역에 최적화된 배우였다고 생각됩니다. 배우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상상하던 캐릭터와 잘 맞아 떨어지는 데다가 순수했던 시절의 단테스와 백작이 된 모습을 뜨겁게 혹은 차갑게 굉장히 잘 연기합니다. 특히 옛 연인인 메르세데스나 배은망덕한 하이데를 바라볼 때 뭔가 여운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의 자신을 잊지 않는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은 단테스와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동일인이지만 내면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느낀 장단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장점부터 얘기하죠. 첫째, 러닝타임이 긴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사건을 전개하는 호흡은 매우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주인공의 절망과 희망, 긴장과 이완을 능숙하게 조절한 덕분입니다. 둘째, 캐스팅이 좋습니다. 주인공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악역인 당글라르, 페르낭, 빌포르 역시 보는 순간마다 야, 이 나쁜 놈들이라는 소리를 절로 하게 만들 정도로 잘합니다. 셋째, 복수 과정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원한이 절절한 상대를 총이나 칼로 쉽게 해치우면 재미없죠. 상대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야말로 관객들로 하여금 긴장하고 몰입해서 극에 빠지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넷째, 결국 시대를 가리지 않고 돈, 정보, 권력을 가진 놈이 장땡이라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백작의 복수 역시 이 세 가지를 가졌기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세 번째 장점과 반대의 관점인데요. 관객에 따라서는 아니 굳이 저렇게까지 어렵게 복수했어야 해?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인 청부를 하든 아님 직접 죽이든 쉬운 방법을 놔두고 굳이 멀리 돌아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문학 작품으로서의 맛과 멋 아니겠습니까? 둘째, 알베르와의 결투 장면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를 메르세데스와 하이데를 위해 살려주는 장면은 일관성이 좀 희석된 느낌입니다. 원작 소설처럼 알베르가 모든 진실을 알고 결투 전에 사과하고 입대하는 전개가 훨씬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투에서 상대를 봐준다는 말은 언제든 상대가 쏜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니까요. 이러려고 그 개고생을 한 게 아닐 텐데 말이죠. 셋째, 영화적 각색으로 앙젤로가 의외의 행동을 하고 하이데가 반발하는 설정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원작 속에서 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백작의 카리스마를 감안한다면 완벽한 조력자라는 원래 역할을 버린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보입니다. 복수를 끝낸 후에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대개 콘텐츠에서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복수의 무상함을 강조하죠. 복수는 허무하니까 과거는 잊어버리라고 해야 할까요? 말이 쉽지. 단테스의 입장이라면 잊어버리라는 말을 듣고 쿨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확신컨대 그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백작은 떠나면서 메르세데스에게 남긴 편지에서 인간의 모든 지혜는 기다림과 희망으로 요약된다는 말을 남깁니다. 저는 영화 전체에서 이 문장이 가장 마음에 깊이 박혔는데요. 절망 끝까지 몰린 인간이 자존감과 존엄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수의 결과가 비록 허무할지라도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는 메시지로 해석했거든요.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서 정의와 용서, 복수와 희망이란 어떤 모습인지를 다각도로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의 평점은 8.4점입니다.